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 조중동이 계속 이렇게 경영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679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언론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사무처장으로 일하는 김원경입니다. 민원연 정책팀장 이봉우입니다. 이정현입니다. 지금 자기가 뭔지 모르고 지금 갑자기 멍 때리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또 아셨죠? 순간적으로 목소리만 들어도 까먹었습니다. 딱 알겠습니다. 예. 당황하는 이봉우. 아이고.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제가 또 한 2주 만에 나왔을 겁니다. 아마. 네네. 그러네요. 이 방송에 나갈 때쯤 처장님은 일본에서 네. 그러게요. 일을 하고 네네. 계시겠네요. 예. 네. 한국의 언론운동 및 민주언론시민연합을 또 소개하신다 그래요. 유창한 일본어와 함께. 네. 엄청난 능력자시네. 네, PPT에 유창한 일본어가 적혀져 있는데 처장님께서 그 일본어를 읽으실 수 있는지 관건입니다. 네. 네. 없겠죠? 네. PPT는 우리 선생님들이 또 이렇게 도움을 약간 주셔가지고 일본어 잘하는 그 정책위원분께서 그래서 하나 주셨는데 다 일본 말이라서 무슨 내가 그걸 가지고 어쩌라는 거지? 다시 한국말로 번역 중에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해보려고 하냐면요. 사실 이거 할까 말까 좀 고민을 했어요. 뭐냐면 지금 조선일보가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뉴스공장에 대해서 비판하는 기사를 하나 썼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뭐 말로는 되게 거대 담론이지만은 이제 사실 딱 꼭 꼬집어 보면 뉴스공장이 너무 싫어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우리 민원연도 들어있어요. 민원연이 너무 많이 출연했다고 하네요. 제가 그래갖고 민원연 얘기가 상당히 많아요. 절반 정도 돼요. 뭐 절반이야 절반은. 아니 뭐 진짜 많이 나와요. 진짜로? 네. 그래서 제가 너무 많이 출연했다라는 것도 이제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쓰는 게 좀 불편해요. 왜냐하면 저의 얘기도 이제 저희의 이야기도 있으니까 아예 통 크게 그냥 지나갈까 했는데 도저히 이 기사가 통 크게 지나갈 만한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오히려 당당하게 니들이 하는 주장에서 어떤 것은 맞고 어떤 건 틀리다 이런 얘기를 좀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초안을 작성을 봉우 씨한테 이제 하라고 했고요. 저희가 지금 논의 끝에 대략의 초안이 나와서 오늘 방송을 합니다. 자, 얘기해 봅시다. 민원연 입장. 비판의 자격. 비판할 자격이 없다. 예. 이런 소리죠. 그렇죠? 자, 일단은 지금 TBS에 대한 공격이 사실은 조선일보에서만 나온 건 아니에요. 중앙일보에서도 네. 8일자 사설로 비슷한 내용을 네. 주장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사실 그거보다 더 센 거는 국정감사에서 올해 그 이제 뭐예요? 10월 4일 날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이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두고 TBS 교통방송이 허가사항을 위반했기 때문에 허가 취소해야 된다고 자유한국당이 주장을 하고 자유한국당의 주장을 보도자료 포함해서 조선일보가 적극적으로 확대재 생산 받아쓰기를 한 그런 사안입니다. 네. 자, 일단은 조선일보의 문제의 보도는요. 10월 4일이고요. 친여 인사 2배 더불러 조국 방어 총력 뉴스공장 아닌 뉴스공작이라는 제목입니다. 참 제목도 잘 졌어요. 이거는 뭐 진짜 한판 해보자는 건데요. 네, 네. 이게 이제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이 낸 보도자료를 그대로 받아쓰는 것을 넘어 조선일보가 거기다 자기네가 하고 싶은 말을 더 덧붙여서 굉장히 강력하게 TBS 교통방송을 사실상 매도한 기사죠. 뭐 TBS 교통방송이 비판을 받을 여지가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비판받을 수 있습니다. 언론은 언제나. 근데 조선일보가 지금 자유한국당과 함께 이렇게 TBS 교통방송을 향해 총공세를 퍼붓는 데에는 비판의 대부분이 보도 내용의 대부분이 굉장히 자의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서 벗어났다. 이런 취지입니다. 저희 주장은. 네네. 자, 이 보도에서 우리가 이제 지적하고 싶은 게 사실은 10개도 넘어요. 그런데 그걸 다 쓰면은 우리가 이 몇 줄 안 되는 기사를 가지고 우리가 막 뭐 수십 장 쓰게 생겼어요. 그래서 좀 취사 선택을 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 조선일보 보도에서 가장 많이 지적하는 것은 그 출연자의 양적 불균형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일단은 해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우리 방송에서 이미 지난번에도 살짝 얘기를 했는데 TBS가 보도를 할 수 없다라는 주장. 그것 때문에 뭐 허가 취소 어쩌고저쩌고 이런 소리가 나오거든요. 이거와 관련해서 좀 반박을 했어요. 그래서 크게 보면 그 두 가지고요. 그다음에 거기 이제 살짝 껴있는 자잘자잘한 말도 안 되는 거짓말들도 있습니다. 살짝 껴있는 것들 중에서 민원연이 지금 언급되는 가짜뉴스 전담반에 대한 공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짜뉴스 전담반 관련된 내용은 조금 더 했고요. 그 정도로 이제 지적을 해봤습니다. 먼저 그 출연자 양적 불균형인데요. 조선일보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올해 1월에서 9월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역 국회의원이 107회 출연하는 동안에 자유한국당 의원은 그 절반도 안 되는 49회를 출연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수치는 더불어민주당 128석, 자유한국당 110석인 의석수에도 비례하지 않는다. 원내 6석인 정의당 출연 횟수가 제1야당과 비슷한 44회에 달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굉장히 기분 나쁜 거야.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지금 정의당이랑 지금 비슷하다는 거야. 우리 49회인데 지금 정의당이 44회야? 어디 고작 6석이 우리 110석한테 이렇게 지금 따지고 있는 거죠. 굉장한 선민의식이죠. 권위의식. 아니, 좀 이상한 게 원래 이런 거 하면 여당 대 야당 이렇게 나누지 않나요? 그렇죠. 여야 균형으로 물론 그렇게 칼같이 여야 균형을 꼭 맞춰라 뭐 이런 취지도 뭐 그런 아닙니다. 거 아닌데 아니지만 뭐 비교를 할 땐 그런 식으로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하죠. 예. 근데 여기에 제가 좀 굉장히 짜증나는 거는 손영준 국민대 교수의 그 이제 신방과 교수거든요. 이분의 인터뷰인데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시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방송은 공적인 가치에 더 많이 신경 써야 한다.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다음에 또 뭐라고 했냐면 여당과 제1야당의 출연 횟수와 시간에서도 어느 한쪽이 치우치지 않아야 한다. 라고 말했어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말이 안 돼. 여당과 왜? 제1야당의 출연 횟수와 시간을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아야 된다. 그걸 지키는 방송사를 본 적 있어 지금? 아니 그리고 한 군데도 난 못 이게 봤어요. 굉장히 잘못된 말인 게 그럼 제1야당만 야당이고 다른 야당은 다른 야당이 아니야? 야당은 왜? 정당도 아니야? 이러다가 그게 만약에 엄청나네. 자유한국당이 제2야당 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엄청 진짜. 극단적인 의견이에요. 예. 큰일 났어요. 아이고. 자, 일단은 참. 이 발언을 소제목으로 뽑았는데요. 이게 두 가지 발언이잖아. 이 발언 섞어서 뭐라고 했냐면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방송선, 여야 출연 비율 균등해야 공정. 이렇게 제목을 뽑았어요. 그러면 시민 세금으로 안 되는 그 TV조선. TV조선은 상관없단 말이네. 그래서 지금까지 공정성이 필요 없단 말이네. 그래서 지금까지 그 모양 그걸로 하는 거야. 중간에 내가 보기에 솔직히 손영준 교수의 발언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굉장히 생각하지만 문제가 있죠. 이 예. 발언을 소제목으로 뽑으면서도 왜곡이 발생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방송은 공적인 가치에 더 많이 신경 써야 된다고 한 것이고 이거는 맞는 말이죠. 그 그거 다음에 좀 이상하게 여당과 제1야당 출연 횟수와 시간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아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이 두 가지 발언을 섞어서 아주 느닷없이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방송선 여야 출연 비율 균등해야 공정이라고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전반적으로 다 안 맞죠. 예,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팩트 체크를 해봅시다. 사실관계는 그러니까 보면은 방송 심의 규정에도 정치인이 출연할 때는 형평성, 균형성, 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 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방송 심의 규정이 말하는 출연자의 형평성, 균형성은 조선일보가 주장하는 것처럼 여당과 제1야당의 출연 시간을 똑같이 맞춰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아니, 나는 그 예. 말 자체를 난 처음 말도 안 들어봤네. 되는 진짜 소리죠. 황당하네 예. 진짜. 예. 우리 민원연도 종편을 비판할 때 우리가 그러니까 민주당이 정권 잡기 전에 여당이 되기 전에 우리 민주당만 출연시키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우리 민주당, 정의당, 우리 안 맞았어. 우리- 한 번도. 야당이 이렇게 많은데,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집권 여당이던 시절에 야당이 이렇게 많은데 왜 이렇게 새누리당만 쳐나오냐 이거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심의 규정의 취지는 뭐예요? 정당이 많으니까 다양하게 해라. 다양한 그러니까 정치적 이슈를 다룰 때 다양한 정당들의 관점이 방송에 나오도록 하라는 취지예요. 그렇죠. 제1야당만 디립더 출연시키라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제일 연하고 진짜 예. 뜬금없네. 진짜 그러니까 말도 안 아무리- 되는 소리예요. 말도 진짜 안 되는 생각할수록 소리예요. 열받네 예. 갑자기. 네, 그런데 그러면 TBS 교통방송이 과연 그렇게 조선일보가 자유한국당이
뭐 여야 출연 비율을 균등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비판할 정도로 잘못하고 있느냐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예민할 정도로 야당의 출연 횟수를 보장해주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지금 조선일보가 조선일보 자유한국당이 얼마나 졸렬한 거냐면은 자유한국당 출연 횟수가 작다고 지금 짜증이 난 거거든. 근데 다른 야당을 보자고요. 네. 조선일보가 보도 안 해준 다른 야당을 한번 보자 네. 이거예요. 1월 1일부터 9월 6일까지 저희가 세봤더니 국회의원 출연자 중에서 민주당은 81회, 정의당이 41회, 민주평화당이 41회, 바른미래당이 40회, 무소속이 13회, 자유한국당이 51회예요. 자유한국당 제일 많네. 네. 야당 중에. 그러니까 야당들 중에서 자유한국당이 가장 많은 것도 사실이고 지금 다른 당들 보세요. 정의당 40일, 민주평화당 40일, 바른미래당 40. 이거를 여야로 해서 다 합산을 하면 어떻게 되냐? 여당은 민주당 혼자니까 81회, 야권이 무소속 포함해서 무려 186회를 출연했어요. 야권이 훨씬 많네. 2배가 넘어요, 2배가. 뭐야 이게? 지금까지 종편 4사는 물론이고 모든 방송사들의 시사 프로그램, 대담 프로그램이 이 정도로 야권의 출연을 많이 해준 데가 전례가 없어요, 전례가. 이건 오히려 너무 야권 출연 많은 거 아니냐고 해야 그렇죠. 되는 거 오히려 아니야? 그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죠. 이거 보좌하는 건 좋은데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아니, 어떻게 1야당만 네. 하라고 그럴 수가 있어.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야 정의당은 사실상 민주당과 같은 편 아니니? 뭐 이렇게부터 하실 분들이 있어요. 정의당 빼볼게요. 정의당을 빼도 야권이 143회예요. 여당은 정의당을 합친다고 해도 122회. 그러니까 야당이 그래도 더 많죠. 정의당을 갖다 붙여버려요. 아니 근데 정의당은 네. 거기 갖다 붙이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안 됩니다. 정의당은 민주당하고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데 지금 그냥 아주 솔직히 말해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만 우리가 이제 야권이라고 해보자. 그러니까 아니잖아. 그렇지는 않은데도 민평당이나 민주평화당이나 무소속. 정의당 뭐 무소속 의원들은 다 민주당 이중대라고 자꾸 우기는 그 사람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래 그걸 다 감안하고 보더라도 바른미래당 40회.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이 51회예요. 두 개 합치면 91회야. 민주당은 81회야. 네. 그러면은 이게 도대체 뭐가 문제냐는 거지. TBS가 야당 편향적이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야당 편향이네. 우리 민원연의 입장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네. 자유한국당과 조선일보의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그렇다는 거. 오히려 야당 편향이라는 거죠. 야당 편향이구만. 네. 아, 웃기는 얘기를 하고 있네. 숫자가 야당 편향이네. 그러니까 얼마나 조선일보 자유한국당이 속 좁은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우리만 출연시켜줘 이거야. 여기서 더 웃긴 거는 조선일보는 자연스럽게 자유한국당과 같은 편이라는 거를 이 보도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유한국당이 우리만 출연시켜야 돼, 우리만 야당이야 이렇게 외치는 거를 조선일보가 그대로 받아서 확대지 생산해주고 있죠. 그리고 저는 솔직히 말해서 자유한국당하고 민주당 말고 다른 정당,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소수정당 목소리가 더 많이 나와야지 된다. 우리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지금 그래도 여기는 그거를 의도적으로 맞추려고 되게 노력하고 있는 방송이다라는 점에서는 칭찬해줘야 된다 오히려. 그러니까 뉴스공정은 오히려 바람직한 선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고요. 세상에 그 어떤 방송이 이렇게 야권의 목소리를 보장했습니까? 그러니까. 네. 자, 그런데 뭐 지금 이 말이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는 너희는 어땠는지 한번 보렴? 이렇게 우린 계속 얘기하는데 그럼 TV조선 최근 사례만 한번 봅시다. 네. 사실 그건 TV조선은 볼 것도 없지만. 과거에 출범 이후에 지금까지 2017년 재승인 심사에서 불합격 점수 받아서 탈락하기 전까지 얼마나 극심한, 사실 이 패널의 편향성 문제의 본산지가 어딥니까? 종편이죠. 예, 지금 TBS한테 뭐라고 할 처지가 아니에요. 조선일보는 어떻게 원죄를 책임져야 돼. 방송국 폐간해야 돼. 지금 패널 문제로 따지고 들어가기 시작하면 패널 문제로 방송사 취소될 뻔한 데가 TV조선이에요. 그렇죠. 그 웃기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TV조선 최근에 많이 나아졌다고 하는 최근에도 강적들 같은 경우에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저희가 한번 조사를 했었는데 여권 패널 9회, 보수 야권 패널 14회예요. 지금도 이렇다고요. 지금도. 심지어 여권 패널 9회에는 우리 민원연이 굉장히 너그럽게 여권 패널로 볼 수 없는 박찬종 변호사를 함께 산정해 준 거예요. 왜냐면은 그쪽 야권이지. 박찬종 변호사는 지금 여권 패널로 우리 어디 가서 이런 얘기하면 여권 지지자들한테 혼납니다. 근데 왜 그랬냐냐? TV조선이 딱 구도상 그렇게 해놨어요. 구도상. 아 그래요? 김갑수 패널이랑 같이 배치를 해놔버리는 거야. 아 그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박창준 변호사 야권 패널로 돌린다면 더 심각해져요 숫자가. 참. 아무튼 지금
누구를 TBS 등등 다른 언론을 지금 비판할 때가 아니다. 조선일보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딱 이거 하나인데요. 지금 우리가 이런 숫자 싸움 하는 게 사실 너가 맞냐 내가 맞냐 하는 게 다 굉장히 무의미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은 저는 종편을 비평할 때도 그랬는데요. 사실 이 기계적 균형을 맞추라고 요구하는 그 말 자체를 우리가 하지 말자라고 저는 자주 얘기를 하고요. 왜냐면은 실제로 그 사안을 다루는 데 있어서 전문가를 데려다가 그것을 가지고 찬반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그것이 어떤 우리가 이렇게 기계적으로 균형을 맞춰서 찬성 반대하는 사람이 나올 수는 있지만은 사실 이 패널을 구하는 데 있어서는 패널을 모시는 데 있어서는 방송 패널을 모시는 데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여야 이런 어느 정당이냐 이것보다는 사실은 그 내용에 적합한 사람이고 그 내용을 고민하고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인가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 방송이 지켜야 될 공정성이라는 개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을 제대로 전하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방송심의 규정에서 기계적 균형이라는 무슨 대단한 가치가 저 위에 최고의 가치로 써 있는 것처럼 모두들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방송심의 규정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치는 가치는 공정성과 객관성인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반드시 그 숫자 기계적 균형, 여야 비율 맞춰라. 그게 아니라는 거죠. 기계적 균형을 지키라는 게 아니고 도리어 진실을 전해라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가치를 지금 너무 무시하고 있다. 조선일보와 자유한국당이. 네. 오히려 자신들이 기계적 균형을 지키라는 주문에 빠져서 공정성에 대한 기본적 개념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시냐면은 조선일보가 또 뭐라고 이제 그 TBS 교통방송을 비판하면 여기 이제 민원연이 등장하는 건데 TBS 뉴스공장에 출연하는 시민단체들도 친여 좌파 단체 일색이다. 그러면서 민원연, 민변 참여연대만 출연한다. 그러더니 또 언론 비평을 다루는 가짜 뉴스 전담반 코너에도 민원연, 뉴스톱, 한겨레만 출연하고 있다. 그러면 시민단체 중에 출연할 수 있는 다른 데를 니네들이 알려줘봐. 어디가 있나? 어디가 있어? 그럼 참여연대, 민변, 또 민주언론 시민연합 그 외에도 많습니다. 이거 시민단체는 많은데 뭐 우파 극우 단체 그러니까 이런 그 데로 조선일보랑 나와야 돼? 자유한국당이 좋아하는데 좀 알려줘봐. 뭐 태극기 이런 데서 나와야 돼 그럼? 뭐 웃기잖아요. 5.18은 뭐 북한군 소행이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그러니까. 사람들 와야 돼요? 제가 볼 땐 그런 사람들을 출연시켜 달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소리야 이게? 웃기는 얘기죠 그러니까. 또 하나 가짜 뉴스 전담반 코너에 뭐 친여 좌파만 나온다. 이것도 이게 여기서 이제 처장님이 말씀하시는 기계적 중립이 되게 웃기는 얘기가 되는 건데 가짜 뉴스 전담반 코너는 말 그대로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허위 조작 정보, 우리가 가짜 뉴스라고 부르는 사실관계가 명확히 아닌 뉴스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런 뉴스들은 정치적인 관점에 따라서 해석이 갈릴 수 있는 첨예한 정치적 이슈랑은 다르죠. 그러니까 네. 아니 숫자로 얘기하고 그렇죠. 사실을 팩트 체크하고 이런 건데.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북 관계에 있어서 최근에 뭐 북미 대화가 뭐 결렬됐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번에 있었던 북미 실무회담에 대한 분석을 부탁드립니다. 이런 데에서는 여야 또는 좌우에 따라서 해석이 갈릴 수 있습니다. 남북 관계에 대해서. 왜냐하면 정확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분석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뭐 의견이고 네. 이러니까.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쓰면은 전자파로 사람이 죽는다? 이거는 명확하게 사실관계가 나와 있는 거죠.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가짜뉴스 전담반 코너는 그런 팩트체크를 주로 다뤘다고요. 이런 팩트체크 코너는 기계적 중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야 의원이 동등하게 나올 필요 없어. 그치. 좌우가 동등하게 나올 필요가 없다고요.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라고 보이는 사람들을 제작진이 섭외해서 출연시키는 겁니다. 명확한 사실관계를 따지는 데에는 좌우, 이념적 기준이 개입될 여지가 없죠. 네. 아니 나는 아까 그 시민단체 뭐 좌파 시민단체 뭐라고 하는데 TV조선이나 채널A에서 뭐 우파 뭐 시민단체 나온 적이 있나? 그러니까 웃기죠. 그런 데서 한번 나오게 해봤으면 아니 좋겠어요. 거기라도 한번 나와. 나 어딘지도 몰라요. 그러니까요. 예. 거기도 안 나오는 여기 무슨 그러니까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진짜. 그러니까 TV조선 채널A도 섭외할 때가 마땅치 않은 저쪽 태극기나 뭐 극우 또는 뭐 보수 단체라고도 하는 뭐 어버이연합 이런데 과거에
자기네들도 출연 안 시키면서 TBS에는 나오란 얘기야 뭐야. 무슨 소리인지 나는 어. 진짜 알 수가 없네. 그러니까 친여 좌파라는 딱지를 붙이는데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자기네 하고 싶은 말 하는 거야. 아무 우린 말 너네 하는 싫어 이거예요 어, 그냥. 예. 참. 웃기는 얘기죠. 참. 그리고 가짜뉴스 전담반 코너는 여야 의원들 똑같이 나온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TBS 교통방송이 볼 때 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 팩트체크 전문지인 뉴스톱. 그렇죠. 그리고 사실상 대한민국에서 홀로 상시적 언론 모니터를 하고 있는 민원연. 그렇죠. 그리고 가짜뉴스를 실제로 잠입 취재했던 김한 기자. 그리고 왜 자유한국당이 이분은 얘기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경제 뉴스 관련한 전문가인 머투의 최이코 이러면 괜히 그분은 또 얘기 안 해. 자기네가 볼 때 그분은 친여 좌파가 아닌가 봐. 멋지잖아. 웃기잖아요. 멋져서 지금. 머니투데이는 어떻게 할 수가 없나 그분도 또? 자주 나오는데 왜? 아니 그러니까 왜 머투 소속 기자까지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민원연 뉴스톱 한겨레 신문 머투까지 이렇게 써주면 되잖아. 근데 머투를 머니투데이는 쏙 또? 빼버렸어. 웃기죠? 그냥 네. 한겨레 신문 친여 소속. 좌파가 아닌 거야 그분은. 그거까지 끼우면 자기네 프레임에 안 맞거든. 네네. 여기서도 조선일보의 교묘한 선택적인 취사, 그 사실관계에 대한 선택적인 그 어떤 태도가 보이죠. 부끄럽지 않을까요? 네. 아유. 아무튼 굉장히 유치한 얘기가 기사가 유치하잖아. 전반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진지하게 썼지만은 굉장히 사실 유치하고 좀. 근데 이제 뉴스톱도 우리처럼 이 기사를 보고 흥분해가지고 팩트체크 보고서를 하나 냈거든요. 근데 그거 보고서를 제가 뭐라고 할라나 그러고 보니까 이것도 좀 소개해 주세요. 뉴스톱 기사. 네, 요, 뉴스톱이 네. 그래서 팩트 체크를 했어요. 자유한국당의 조선일보의 주장을. 또 물론 TMI로 또 팩트 체크를 하셨겠지요. 네, 물론 팩트 체크는 이제 기사 전반, 자유한국당 주장의 전반을 저희처럼 비평하신 건 아니고 네. 이제 뉴스톱이 주된 타깃이 된 그 부분만 팩트 체크를 하신 거예요. 가짜뉴스 전담반 코너. 네, 네. 그래서 팩트 체크를 한 결과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뉴스공장의 가짜뉴스 전담반 코너가 총 31회 방송됐는데 이게 왜냐하면 주 1회만 하기 때문입니다. 1월부터 9월까지. 미디어를 통해서 유포된 허위 조작 정보 98개를 그동안 아이템으로 다뤘다고 합니다. 네. 조선일보와 자유한국당이 이에 대해서 가짜뉴스 전담반 코너가 보수 언론 비판에만 치중한다고 했는데 그런 게 아니다. 98개 아이템을 세봤더니 이른바 보수 언론, 조선동아, 중앙, 매경, 한경 등 신문 그리고 TV조선 채널A, MBN 등 종편 이러한 보수 언론의 기사가 대상이 된 것이 98개 아이템 중에서 27개 보수 언론을 제외한 나머지 언론의 보도가 19개 정치인 발언이 18개 모바일 메신저 카톡방을 통해서 유포된 가짜뉴스가 12개, 유튜브 6개 등입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보수 언론의 기사가 가짜뉴스로서 다뤄진 게 27회로 다른 것보다 조금씩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들도 비슷해요. 보수 언론 제외한 나머지 언론도 그러니까 19개, 다른 것도 많이 했네. 정치인 발언 18개, 카톡방 12개는 비슷비슷해요. 딱히 보수 언론만 비난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조선일보랑 자유한국당이 왜 조선일보만 까? 이렇게 느끼고 있는데 그거는 굉장히 기분 탓이다? 과민반이다. 예. 괜히 자기네 얘기하니까. 예. 여기서도 웃긴 거는 역시 조선일보와 자유한국당이 자연스럽게 자기네가 같은 편이라는 거를 어떻게 그걸 같이 느낄 수 있을까? 예, 웃긴 이상하네. 거죠.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양심에 손을 얹고 말하는데 이 보수 언론을 얘기한 건 거의 전거 같은데요. 이게 제가 어쩔 수 없는 게 우리가 모니터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진보 언론 뭐라고 하는 것들 모니터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그냥 다 까놓고 다 모니터를 하는데 꼭 결과가 나오는 게 가짜뉴스 전담반을 가지고 나갈 만한 내용이 보수 언론에서 나오는 걸 어떡해. 그걸 내가 없는 거를 만들 수도 없는 아니 거고. 그러면 그쪽에서 우리께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시든가.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 가짜뉴스 전담반이 보수 언론 비판에 치중했다고 말하기 전에 왜 우리 보수 언론에는 이렇게 허위 조작 정보가 많은가? 그러니까요. 이거를 좀 먼저 따져보자. 아니 어떻게 있는 걸 어떻게 말을 안 하냐고. 현송월 모니터하는 처형, 단체인데. 김정일 사망 뭐 이런 거 역사적인 오보들 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예. 조선일보 아니까. 아무튼 그렇다라는 거고요.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저 하나 더 중요하게 따져봐야 되는 게 교통방송의 허가 이 보도해도 되느냐 가지고 계속 아직까지 이러고 있는데요. 이미 이 논란은 한번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 전에 지금 보도에서 뭐라고 했는지부터 제가 좀 얘기를 해볼게요. 뭐라 그랬냐면은 조선일보가 교통과 기상을 중심으로 한 방송을 조건으로 방송 허가를 받은 교통방송이 뉴스나 시사평론을 하는 것은 허가 위반 사항이다.
기자가 이렇게 위반이다. 썼어. 허가사항 이거는 위반이다. 자유한국당의 말을 인용한 것도 아니고요. 지네가. 조선일보가 이렇게 단언했어요. 기자가 너네는 이렇게 허가 썼어. 위반이야, 허가사항 위반이야. 허가사항 위반이다. 취소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 뒤에다가 황근 헌문대 교수의 그 인터뷰를 실었는데 이 황근 교수가 뭐라 했냐면은 전문 편성 방송인 교통방송에 나가는 뉴스공장 같은 프로그램이 기존 언론을 공격하면서 전체 언론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 진짜 뭔 소리 하는 거야 이 사람 진짜.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진짜 나는 황근 교수 진짜 미치겠어요 제가. 이 사람 진짜 너무 뭐라 그랬냐면 이런 형태의 방송을 방치하는 것에 대해 이제는 우리 사회가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라고 말했어요. 황근 아니 교수가. TBS 때문에 다른 언론이 신뢰도가 떨어졌습니까? 지금 그렇대 이 사람은. 그러니까 황근 장난해? 교수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야 된대. 이런 형태의 방송을 방치하는 것에 대해. 네, 엄격한 기준 좀 마련해 주세요. TV조선 좀 날리게. 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팩트 체크해 봅시다. 사실 이 얘기는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 언론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2015년부터 해온 주장입니다. 그렇죠. 2015년에 이제 정찬영 현 YTN 사장이 TBS 교통방송 취임하면서 굉장히 여러모로 TBS 교통방송 혁신이 됐어요. 특히 시사 프로그램이 눈에 띄게 약진을 했죠. 뭐 그렇죠. 굳이 김어준 씨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눈에 띄게 이제 약진을 했습니다. 많아졌어요. 그때부터 이제 위기감을 느꼈는지 자유한국당이 이런 주장을 했고 2017년에도 똑같은 주장을 했는데 2017년 국감에서 이게 일단락된 문제예요. 그때는 이제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이 이런 주장을 했어요. TBS 교통방송은 교통 기상만 해야지 왜 뉴스 시사 프로그램 하냐. 그거 허가사항 위반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바 있는데 그때 이미 다 팩트체크가 됐습니다. 방송법 시행령 50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전문 편성 사업자의 전문 분야 편성 60%를 의무로 하고 부수적으로는 교양과 오락 프로그램만 편성할 수 있다. 그런데 아까 황근 교수가 전문 편성 방송인 교통방송이 뉴스 시사를 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랬죠? 방송법 시행령에 실제로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부수적으로 교양과 오락만 할 수 있다. 그런데 TBS는 전문 편성 사업자가 아니라 특수 목적 사업자로 허가를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조선일보는 전문 편성 사업자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팩트 네. 체크를 안 했나? 뭐 기사를 좀 뭐 안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예. 약간 법이 미비되어 있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전문 편성 방송이라는 개념은 TBS가 생긴 이후에 나온 거고요. TBS는 그런 전에. 제도가 없을 때 90년, 만들어졌어요. 예, 90년대. 예. 그때는 완전히 CBS나 TBS는 그러니까 달라요. 지상파 방송으로서 보도를 했어요. 그게 불법이 아니었어요. 원래 했어요. 이게 되게 웃긴 게 원래도 처음에 했어. 만들 원래. 때부터 네. 보도국이 있었고 보도국 그쵸. 기자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특수 목적 방송은 법에 방송의 목적에 맞는 편성 비율을 60% 이상 지켜야 한다는 조항만 있어요. 그러니까 교통방송이니까 교통 기상을 60% 이상만 하면 나머지 40%는 뭘 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지금 법상으로. 예. 자, 그런데 이거를 자꾸 혼동하고 황근 교수도 아까 뭐라고 했어요? 전문 편성 분명히 방송이라고 전문 했죠? 편성 방송인 교통방송에 나가는 뉴스공장. 이렇게 그러니까 애초에 그 참. 근거가 잘못 알고 있는 잘못된 거예요. 거예요. 예, 특수 목적 방송인데. 그렇게 지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 그 방통위가 법을 바꿔야 된다. 지금 얘네를 규제할 수도 없고 사실은 법을 오히려 바꿔야 된다라고 말하기는 했어요. 특수 목적 방송으로 허가를 받은 게 1990년대 생겨서 지금까지 쭉이니까 박근혜 정부에서도 지금하고 똑같이 허가를 해줬어요. 그러게. 근데 그러니까 물론 박근혜 정부에서 허가를 해줄 때 이제 야당들이 똑같은 주장을 했던 거죠. 시사 프로그램 하지 말라고. 근데 허가를 해줬습니다. 방통위가 어쩔 도리가 없거든 법적으로.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도 계속 재허가를 받아왔잖아요. 허가해줬어요. 똑같은 계속. 걸로. 예. 그리고 그때도 보도 기능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은 방통위가 스스로가 보도를 허용한다는 결론을 내렸고, 그리고 방통위가 그게 계속 말하는 박근혜 정부 방통위죠. 그리고 방통위가 보도 자료를 통해서 TBS와 CBS 등 보도를 해온 지상파 방송에 대해서 현재까지 사실상 보도를 해온 역사성과 법 제도가 일치하지 않은 문제가 있어서 제도 개선을 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어제 한번 물어봤어. 혹시 CBS는 이런 비판 들어본 적 있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아니 그러면 왜 CBS에는 말을 안 한 거야? TBS 왜 말을 못할 거예요? 기독교계가 무섭거든. 표가치거든. 그런 거예요? 그럼요. TBS 교통방송은 막 때려도 되고 기독교는 무섭거든. 왜냐면 지금 똑같은 거야. 왜냐면 CBS도 김현정 그다음에 뭐 정관용 이런 방송이 이런 식으로 몰매를 맞으려고 작정하면 맞을 수 있거든. 아니 그렇게 그러면 되면 종교 방송 다 시사 프로 다 없애야 돼요. 물론 이럴지 네. 있지. 세금으로 혈세로 운영되는 건 아니잖아라고 또 우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때리기 쉬운 게 TBS에 대해서 혈세 운운하는 게 지금 최근에
최고예요. 근데 나는 진짜 오히려 반대로 서울시 지금 이제 뉴스공장이나 이런 방송이 이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그 텍스트 어찌됐든 콘텐츠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서울 시민만 뉴스공장을 보는 게 아니고 전국 지금은 막 세계 외국에 나가 있는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어요. 서울시가 운영하는 방송을 정말 유익하게 듣고 있다라는 얘기를 오히려 많이 한다는 거죠. 그렇죠. 반대로 서울시한테 고맙다. 그렇게 생각할 정도의 상황인데 지금 조선일보하고 이 자유한국당만 너무 화가 난 거지 지금. 왜 우리 출연 안 시켜줘 왜? 근데 출연 안 시켜줬느냐? 많이 시켜줬어. 많이 그것도 시켜줬어. 아니야. 그렇죠. 그게 왜 우리 아니라는 출연 안 거죠. 시켜줘가 아니고 우리만 출연해야 돼 이거죠. 우리만 더 해야 돼. 우리만 더 해야 돼 이거죠. 네. 자 그리고 더 황당한 내용도 더 하나 재밌는 있어요. 얘기들도 많이 진짜 있어요. 기가 찬 내용인데요. 조선일보 보도 내용. 우리가 이것도 얘기했었어. 저번 방송에서 뭐냐면은 조선일보가 2017년부터 2019년 6월까지 30개월 동안 교통방송이 받은 심의 제재 13건 중에서 10건이 뉴스공장에서 나왔다.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언론의 그 신뢰도가 떨어졌다 뭐 이렇게 네네.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방송심의 얘기하면은 지금 TV조선은 진짜 저기 가서 진짜 손 들고 서 있어야 되지요. 이미 죽었어야 돼. 이미 없어졌어야 돼. 지금 TBS가 2017년부터 2019년 6월까지 30개월 동안 13개 받았다고 지금 이러는 거잖아요. 조선일보가. 네. TV조선은 2018년 한 해에만 12개월 만에 제재를 39개 받았어요. 와. 어디다 비벼 어디다. 그리고 4분의 이것도 1인데. 우리가 얼마나 조그맸다고 맨날 비판합니까? 그죠? 이상한 거다 근데 봐주고. 그게 그런데 39개였다는 그리고 거죠. 그 39개 중에 무려 37개가 다 뉴스 시사 프로그램이에요. 네. 저 어디다가 뭐라고 합니까? 13개면 양호한 거지. 아니 이분들은 그러면 TV조선은 폐간하자고 하는 건가 봐요. 그런가 보다. 네, 자유한국당은. 아. TBS도 이 정도인데 이거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TV조선은 어떻게 생각하냐 아. 이렇게 물어보면 그건 폐간해야지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아니 그렇게는 안 하죠. 아니, 그럼 아니에요? 조선일보도 TV조선이 폐간돼야 된다고 생각하나 그렇게 보다. 생각하나 봐요. 아주 훌륭한 네. 언론사네. 아무튼 자. 간에 지금 이게 심의 제재 가지고 다른 방송사를 운운한다? TV조선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조선일보 뭐 TV조선 조선일보 같은 회사니까 뭐. 아니 그 사람들은 좀 제가 볼 때는 게으른 것 같아요. 옛날에 하던 거뭐 정리도 안 돼 있고 팩트도 다 틀리고 이거 이렇게 해서 뭐 합니까? 뭐 일부러 그런다기보다는 그게 하나의 습성이거나 아니 습관이라도 뭔가 발전을 시켜야 될 거 아니야. 발전 안 시켜도 월급 했던 많이 걸- 주고 잘 먹고 잘 사는데 뭐. 예. 했던 거 또 하면은 우리가 너무 반박하기 쉽잖아요. 예, 자유한국당이 맨날 챙겨주고 얼마나 좋아요. 아이 참. 자 그리고 뭐 그리고- 사실 이거 말고도 네. 또 있었는데 제가 좀 한마디 하고 싶은 것들이 여러 개 있었는데 그거 다 날리고 마지막으로 한 게 이거예요. TBS 뉴스공장이 조국을 너무 많이 했대. 조국을 많이 한 걸로 치면 지금 어디서 진짜 비비냐고 이걸 지금 말이라고 하냐고. 자, 일단, 조선일보가 네. 뭐라 그랬냐면은 조선일보가 한 말부터. 네. 뉴스공장이 다룬 아이템 73개 중 지난달 한 달 동안 9월에 조국 관련 주제가 50개에 달했다. 조국 사태 이후 조국 장관 방어를 위해서 총공세에 나선 것이다. 뭐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뭐 지난달에 73개 중에 50개를 했다 그러니까 이게 한 68% 정도 됩니다. 많이 했죠. 저희도 이거는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너무 조국만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게 과연 조선일보, TV조선 등을 포함한 다른 언론들이 할 얘기냐. 우리가 TV조선 얘기만 해보면 8월 26일부터 9월 6일까지 TV조선의 주요 시사 프로그램인 3개 보도본부 한라인 신통방통 이것이 정치다 이 3개 프로그램에서 전체 방송 중에 89.6%를 조국에 쏟아부었습니다. 이게 지금 89.6%를 한 방송사가 68%한 방송사한테 뭐라고 할 지금 계제가 됩니까? 아 그러니까 네. 이분들은 TV조선이 문제가 있다고 그러니까 생각하시는 TV조선에 분들. 엄청난 문제가 있다고 어,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계신가 봐요. 예. TBS도 이 정도인데 TV조선 더 심하다. 예. 이렇게 얘기하실 분들이에요. 네. 이게 89.6%가 많긴 한데 68.5%도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죠. 맞습니다. 맞는데 이 수치가 이 차이가 중요한 이유는요. 그나마 뉴스공장도 비판의 여지가 있지만 그나마 뉴스공장은 이 나머지 한 30%가 넘는 이 비중을 지소미아, 일본의 수출 규제 이런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서 했다고요. 그리고 남북관계 늘 빠뜨리지 않고. 그런데 TV조선 89.6% 하면 다른 거 할 시간이 있습니까? 뭐해?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김용균 진상조사위원회 발표 이런 거 아무것도 안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뉴스공장도 많이 했지만은 조국을 많이 했지만은 그래도 다른 이슈를 놓치지 않으려 노력했다. TV조선은 그런 거 얄짤없다. 네. 예.
자, 이 정도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지금 중앙일보 사설도 잘 읽었는데요. 어쩌면 조선일보 보도를 베낀 수준으로 네. 이게 내용이 똑같네요. 자유한국당이 보도 자료를 냈으니까 그거를 바이블 삼아서 그냥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대단하다. 나는 사설이면은 뭔가 좀 새로운 신박한 논리가 있을 줄 알았거든요. 아니 게으르다니까. 아, 그쪽은 다 근데 게을러 내가 볼 때. 정말 놀라울 정도로 똑같은데 말만 세요. 이게 제목이 서울시민 세금으로 여권 편파 선동방송 막 나가는 TBS. 이게 야, 사설의 제목이거든요. 진짜 대박이다. 누가 막 나가는지 진짜 웃겨. 그런데 서울시가 관할하는 TBS 교통방송의 편파성이 날로 심해지고 있다. 좌편향 진행자들이 대거포진의 정부 옹호 논리를 일방적으로 쏟아내고 있고 정부 비판적 여론이나 기성 언론을 악마화하면서 진영 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스스로는 편파를 일삼는 이율 배반도 도를 넘어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근데 그 논리는 아까 말한 여기도 민원연이 출연해요. 시민단체 인사도 민원연 34회 참여연대 11회 민변 4회로 친여 일색이었다. 시사 프로그램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균형마저 저버린 셈이다. 아 다른 시민단체 조금 소개 좀 해줘봐. 니들이 좋아하는 뭐 있는데 좀 출연 좀 시켜보자. 우리 처장이면 나가기 힘들어. 그리고 방심위에서 제재받은 13건 중 10건이 이 프로그램이었다. 이것도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 똑같네. 똑같아. 예, 내용이 거의 똑같아요. 받아쓰기 하는 게 없네. 아니 근데 뭐 부추겼다고 했잖아요. 아니 중앙일보도 부추겨 보세요. 아니 TV조선도 부추겨 봐. 많이 부추기고 있죠. 부추겨 봐. 많이 부추기고 그거는 시청자들이 독자들이 다 생각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네. 뭘 부추겨? 부추긴 거 아무것도 없고 기존 언론들이 신뢰를 이미 많이 잃었다고 보는 게 맞죠. 그러니까. 뉴스공장은 그걸 설명해주는 코너들이 있는 왜 거고. 시민들의 선택을 누가 부추겨가지고 뭐 이렇게 따라간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기사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올드해요. 그러니까 옛날 그 선민의식과 자유한국당만이 모든 걸 독식해야 된다는 어떤 그 권위의식과 이런 걸로 똘똘 뭉쳐있는. 시민들이 왜 그런 선택을 하는지 언론사로서 다시 생각을 해봐야죠. 네. 왜 그걸 똑같이 뺏겼습니까? 생각은 안 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참. 근데 참 웃기는 거는 있잖아요. 진보 진영은 어찌됐든 뭐 한겨레도 그렇고 지금 어찌됐든 계속 뭔가 소통하고 불통이 된다고 뭐 성명이라도 쓰고 뭐 이런저런 걸 내부의 하잖아. 자성과 내부의 그런데, 싸움이 있잖아요. 논란이 있잖아. 근데 참 여기는 조용해. 해가지고 일관적이야 아주. 자, 그래서 오늘 방송은 요것으로 마무리하고요. 금요일, 토요일 방송은 우리 회원 인터뷰로 네.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정화 회원. 이정화 회원. 네. 기대하셔도 좋겠네요. 네. 아주 네. 재밌었다는 후문이. 예. 네. 영상은 이번에는 안 나가고요. 일단 네. 일정상 그렇게 됐고. 네네. 네. 저희 지금 영상 활동가가요. 너무 바빠요. 과부하 그래갖고, 걸렸습니다. 네, 그래서 진짜 힘들어요. 아주 불쌍합니다. 게다가 우리가 지금 35주년 행사를 앞두고 있어가지고요. 고생이 35주년 많습니다. 관련된 영상도 찍어야 된다는 지금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우리 회원 여러분들이 진짜 우리 민원연 유튜브 채널 많이 봐주시고 주변에 구독 좋아요 좀 누를 수 있도록 네. 많은 독려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네. 그리고 고은재 활동가 힘내라고 좀 해주시고요. 네. 네. 예, 저희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나 다시 뵙겠네요. 네. 왜냐면은 방송은 다 녹음했습니다. 네. 그러니 하루하루 이제 제가 편집만 하면 네, 됩니다. 제 시간에 올라갈 겁니다. 인사드릴게요.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청년에게 시청해주신 꿈과 희망을 여러분 채널 A가 고맙습니다. 함께합니다. KBS 시청해주셔서 9시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SBS는 앞으로도 내일 끝까지 뵙겠습니다. 파이팅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뉴스 8시 모두 뉴스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함께해 주셔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탈탈 안녕. 시작할까요? 방통위 조선일보 JTBC 팩트체크 자유한국당 연합뉴스 300억 SBS 태영 박수환 문자 뉴스타파 동아일보 동아투이 MBN 차명진 방심이 이상로 TV조선 민영삼 미디어오늘 방정우 언론에 대해서 꽤 아는데 민원연에서 다 봤지. 언론과 무제한 친해지리 민주언론 시민연합